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은행원이셨습니다. 성실하고 검소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음에도 저는 있으면 있는 만큼 써버리는 낭비가였죠. 신용카드 한도를 가득 채워 쇼핑을 하고 매달 카드 대금이 밀리고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 항상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27살 결혼할 당시 저는 빚만 없을 뿐 저축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돈에 대한 지식도 전무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만큼 쓰고 자녀 수당은 그저 보너스로 생각할 정도로 돈에 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러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집으로 국민연금 미납 청구서와 주민세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권고장에 쫓기게 된다는 경고였죠. 그렇게 연달아 날아든 고지서를 마주하자 불안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저는 결혼 축의금과 출산 축의금으로 간신히 쥐고 있던 돈을 몽땅 다 털어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순식간에 다시 저축이 전혀 없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연년생으로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정말로 시간에 쫓기는 매일을 보냈습니다. 정리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는 물건으로 넘쳐나는 어질러진 방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듯 지내야 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쑤셔 넣는 것으로 정리를 마친 척했고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물론 제대로 정리하는 일은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건은 점점 쌓여만 갔고 물건 더미 속에서의 하루가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바로 찾을 수가 없으니 늘 짜증이 났고 항상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은 오롯이 아이들에게로 향했죠. 그런 내 모습이 싫어 또다시 짜증이 나는 지독한 악순환이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가정 경제 역시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축과 해약을 반복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돈을 한 푼도 모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물건을 쌓아두다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어질러진 방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하고 다시 물건이 쌓이는 무한 루프에 빠져있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버거운 집세를 줄이기 위해 교회로 집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 비용을 최대한 아끼려면 짐을 줄여야만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짐 정리를 해가며 친척들에게 받았던 엄청난 양의 아이들 옷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받았을 당시에는 아직 아이들의 사이즈와 맞지 않아서 박스에 고이 넣어두고선 그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옷더미였습니다. 진작 이 옷들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쓸데없이 새 옷을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옷들을 입히고 그 돈을 아꼈더라면 저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우리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도 없었고 물건이 있는지도 몰라서 이미 있는 물건을 다시 사는 식으로 어질러진 방에서 반복되었던 낭비의 굴레를 뼈저리게 알아챈 순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짐 정리로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진심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돈과 정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정리의 목적이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낭비를 줄이고 돈을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만 모두 파악하고 있어도 최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또다시 구매하는 낭비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리를 하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바로 살림을 편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년생인 남자 아이 둘의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당시 어질러진 방에 있기가 싫으니 집에 있기도 싫어지고 저는 그것을 핑계로 외출해서 쓸데없는 지출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폭풍같이 밀려오는 자기 혐오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그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었던 것뿐인데 말이죠. 그러나 집이 정리되지 않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 불편함이 결국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리만이 답이었습니다. 나는 살림을 편하게 하고 싶고 그러려면 물건 정리가 기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리는 어른이 되면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나는 왜 이 쉬운 것조차 하지 못할까 하고 좌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리를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정리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에게 맞는 정리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수납의 기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내보내고 남은 물건의 보관 장소를 정하고 수납하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중요한 80%는 바로 내보내기, 물건 비움입니다. 저도 처음 정리를 시작할 때 물건을 비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싼 물건을 보내려 할 때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가라도 쓰지 않으면 쓰레기이고 싸더라도 즐겨 쓰는 것이 보물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가격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비싼 물건을 버릴 때 마음이 망설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쓰지 않는 물건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물건을 내보내는 일이 막막한 분들께 저는 냉장고부터 시작하길 권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물품들에는 대체로 유통기한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처분할 것들이 바로 보여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냉장고를 비워 공간이 많아지면 청소 또한 가볍게 닦는 정도로 끝낼 수 있습니다. 서랍 한 칸, 도어 포켓 등 좁은 범위부터 하나씩 기한이 지난 것들을 버리는, 내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곳의 정리도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집 전체의 정리를 끝냈을 때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개운함을 맛보았습니다. 모처럼 깨끗해진 방을 다시 어지럽히고 싶지 않다 보니 물건을 살 때 더욱 신중해졌고 쓸데없는 소비도 줄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정리한 방을 다시 어지럽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충동 구매를 막아주니 자연스럽게 저축도 늘기 시작했죠. 이제 저는 무언가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면 스스로에게 정말 필요한 걸까라고 질문합니다. 이미 가진 물건으로 대신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다 보면 무력이 금세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건을 사기 전에는 항상 그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봅니다. 이 물건이 내 시간이나 건강, 미래 수입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고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죠. 또한 물건의 구입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해 보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엔을 번다고 했을 때 500엔짜리 간식은 내 노동시간 30분과 같은데 이 물건이 내가 노동해서 버는 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손길이 멈추게 되니까요.
또 작은 금액이라도 무심코 빠져나가는 돈, 일명 라떼머니도 놓치지 않습니다. ATM기 수수료, 스마트폰 단말기 보증금, 백엔숍의 자잘한 지출까지 꼼꼼히 기록합니다. 주 1회 장을 보고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만들어두며 마지막 날은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하고 식재료는 버리는 것 없이 관리하는 것. 맞지 않는 물건은 집에 들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물가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게를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옷을 잘 고르는 편이 아니라 어울리는 옷만 반복해서 입는 편입니다. 덕분에 사복이 거의 교복처럼 일정해졌고 자연스럽게 유행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옷도 기본적으로 1인당 계절별 3세트, 속옷과 양말은 3장에서 5장 정도로 관리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6인 가족이 이 정도만 유지해도 결코 적은 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옷을 여러 벌 사지 않고 있는 옷을 알뜰히 입는 것. 이것이 옷을 적게 유지하는 우리 집만의 생활 규칙입니다. 정리는 다이어트와 같아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은 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건을 늘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꾸준히 비우고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었다고 해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니까요. 집 현관문에 붙은 전단지, 아이들 학교 알림장 하나라도 받는 즉시 확인하고 버리는 즉시 정리를 저는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과 행동들이 쌓이고 이어지면서 정돈된 집과 안정된 소비 습관, 저축까지 가능한 생활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3가지 소중한 교훈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돈을 저축할 것.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독서를 통해 지식을 저축할 것. 물건을 고르는 시간 대신 가족여행 같은 소중한 체험을 저축할 것.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기에 여전히 매일같이 가계부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위치와 용도를 명확히 하며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집은 가족 모두에게 충전소가 되고 일상도 소비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방이 정리되고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쾌적하다면 쓸데없는 외출과 비용도 줄게 됩니다. 어딘가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 집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금전운이 생길 정도로 이득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통해 삶의 변화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물건을 비운 자리는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